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K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네, 앱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앱클론의 주가인데 매수 단가 35,000원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이라 특별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솔직히 좀 애매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항암제, 신약처 승인, 카티 치료제 정체는 해서 지금 현재 큐로셀, 앱클론, GC 녹십자 셀에서 이런 약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날 교보증권의 김정현님께서 탐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앱클론 동사의 핵심 자산은 CD19 표적의 카티 치료제 AT101입니다. 요거는 지금 중국에 기술 수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일상 환자 수는 6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T501 스위치어블 카티 기술 적응증은 난소암, 고형암 상태의 난소암을 표적하는 것이 아니라 난소 적출 이후 복막이나 혈액에 남아있는 HER2 단백질을 표적으로의 2022년 일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항체 AM105 중심으로 개발 중인 4-1BB 이중항체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파이프라인으로 추가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전략은 비임상 단계보다 일상에서 안정성 효능 검증 후 기술 이전 받는 경우가 많아 동사도 추가 개발 전략에 고심 중이라고 하고요. HER2 표적의 AC101 단일체 항공인 요거 기술 이전된 일상 결과는 22년 중반에, 그러니까 올해 중반이라는 거죠. 공개될 걸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애널리스트가 기업 탐방 갔다 와서 한 건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 일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약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상기하시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시간 가까이 뭐 이런저런 뭐 뉴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앱클론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회사에 가면은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정말 잘해놓은 게 그래픽으로 되게 멋지게 해놨어요. 자, AT101이란 거는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면역세포인 T세포에 여기 암세포에 이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 암을 사면하는, 그 다음에 AT501 같은 경우에는 T세포에 이렇게 스위치를 온해서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부분을 이렇게 스위치 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 다음에 아까도 봤던 AC101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런 단백질이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이고요. 그 다음에 AM201은 루마티스 관절염에 있는 그 염증들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한다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 기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AL501은 T세포와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게 아마 플랫폼 형식인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이해하기는 솔직히 뭐 1시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각종 이제 분석 자료라든가 해외 논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1년 6월 15일 날 김정현님일 거예요.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탐사 갔다 왔죠. 아까 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쓴 건데 2021년 6월 15일 날 53,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기술 이전 받은 상하이 헬리우스 AC101 이상 진입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암세포 AC101이 병용 투여했을 때 허셉틴이라는 기존의 암 치료제와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 암 크기가 거의 완전 관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목을 재가지고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효능이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이종서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앱클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국적 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도약해야 될지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플랫폼화 되어 있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그 사장님 인터뷰이기 때문에 회사의 좋은 내용만 특별히 좀 더 많다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클론은 앞선 전임상 동물 시험에서 AT101의 항암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단일 투여하자 28일째, 21일째에 암세포가 완전 관해.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완전 관해만 뜨면 아주 그냥 주가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AT101 관련돼서는 HK 이노엔이 또 대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CMO 형식으로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또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 플러스 생명과학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 수출을 또 했죠. 그러니까는 유전자 가해 기술을 또 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헬리우스에 4천만 달러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계약금을 1,000만 달러나 받는 아주 대단한 한 400억 요 당시로 치면 한 400억인데 한 100억 넘게 한 뭐 150억, 125억, 뭐 한 500억 뭐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판매했을 때 로열티랑 이런 부분도 다 가져가는 계약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약금 비중이 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 당시 신약의 개발 단계에 따른 계약금과 전체 규모 대비 계약금 비중을 기술 추적 가치의 척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계약금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거래 상대방이 더 리스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 규모에서 계약금이 큰 경우에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하고 있는 앱클론이 하고 있는 많은 그 파이프라인들이 전임상 혹은 1상 혹은 2상 초기 단계, 이자막 이상 투여하거나 막 요 정도 단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체 내용을 다 제가 포괄해서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약바이오가 예전에 한미약품 2015년도에 한미약품 기술 수출했을 때 막 주가 날아가고 막 난리치고 했던 신약 그 회사들이 그때 프리미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수출 돼도 빠그러지는구나. 빠그러져서 마일스톤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뭐 1조짜리를 했다면 1조를 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 받고 또 일상 결과 나오고 결과 좋으면 다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받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신약이 엎어졌을 때 주가가 또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를 이제는 투자자들이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 35,000원인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보기로는 괜찮은 회사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10,000원이라는 저점이 있고요. 그 저점 밑에 12,300원이라는 또 저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 한번 주고 쭉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져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뉴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미크론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상승하고 했지만 2018년 6월 19일 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그러니까 레포트 나오던 시점이죠. 레포트는 21년도에 나왔네요. 네. 그걸로 급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이제 이제 하고 이제 다시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 관해가 됐으면 완전 관해가 됐다, 아니면 기술 수출을 또 뭐 큰 거를 했다,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야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2,300원, 14,500원, 만원 라인이 조금 핵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바닥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지만, 이렇게 스토캐스틱 533이 한번 이렇게 침체권을 벗어났다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온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바로 35,000원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35,000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21,700원짜리에 윗꼬리를 크게 달아놨는데요. 이게 주가가 그냥 손을 놔버렸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라인부터는 뭔가 이제 주가를 좀 잡아주는 형님들이 오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 물량을 좀 매집한 거라고 좀 보는데요. 물론 이거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그 부분이 이제 성립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여기 저점 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라인들을 지금 건드려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241선이 쭉 떨어지면은 61선 쌍바닥 혹은 21선 포바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기 라인 안에서 17,650원, 뭐 조금 더 본다 그러면 한 2만원 정도 사이에서 그냥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매수 단가가 35,000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가든 뭐 14,000원에 가든 크게 느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자기에게 있는지 자문을 좀 해보시고,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비중 있게 투자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씩 뭐 한 달에 뭐 한 10주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주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투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총도 좀 가보고, 주총에 가서, 주총이 언제냐면 3월 29일이거든요. 3월 29일 10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 마리오타워 207호인데, 저 같으면 여기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봐서 뭐 의사진행을 조금 방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주와의 면담 같은 거 할 거냐, 이런 거 하냐 해서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뭔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 사업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 뭐 21,700원 정도 아래권에서는 매달 뭐 10주씩이라도 매수를 좀 해보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고 꿈의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장기 투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에클론 관련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뭐 땡큐 하고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원 언저리 정도까지 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20,000원부터 21,700원부터 만원까지는 박스권이거나 혹은 저점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격에 상관없이 월마다 좀 적립식 투자 형식으로 매수를 해서 21,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되면 여기 정도 27,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35,000원이었지만 여기 밑에서 12주씩 꾸준히 사는 게 매수 단가를 팍팍팍팍 낮출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100주가 있다, 뭐 1000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10주 샀는데 뭐 몇백 원씩 툭툭툭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35,000원에 미스해서 잘못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종목이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한번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전 정도 오면 빠져나가겠다. 뭐 혹은 좀 수익 보고 빠져나가겠다. 혹은 나는 끝까지 들고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5,000원 매수 단가이신데 14,000원짜리를 제가 뭐 기술적 분석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카티 관련돼서 장비들을 여러 수입을 해서 그 생산 도주를 높이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카티가 아마 자가세포를 써서 만드는 것 같은데 요거를 동종세포로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툴젠이죠. 우리 그 유전자 가위 기술 또 가지고 있는 회사랑 유한양행이랑 뭐 여기저기 회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비싼 자가 면역 치료제에서 이제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또 생산 기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또 성공한다 그러면 주가 또 엄청나게 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미지의 영역이고 약간 좀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조금 장기 투자 입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절대 매수는 안 할래 하신다면 이 종목을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공인인증서를 버려버리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있다가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인보사는 한 번 맞추면 2년 동안 관찰해야 되고 결과 나오는데 다시 1년 걸리기 때문에 또 투약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1,02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맞는데 또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년 가까이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모집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여하고 나면 한두 달이면 결과를 또 받아볼 수 있고 길어야 한 6개월이면 완전한 통계치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그 임상의 결과 그 다음에 임상의 진행이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 묵혀둔다. 김장독에 파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 금액을 크게 받은 부분은 저도 처음 발견한 거여서 엄청나게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매년마다 있는 아스코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서 올라오면 산 부분만 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너무 짧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